안녕하세요. 개편입니다. 오늘은 평소랑 다르게 창고에서 촬영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여기가 아지트거든요.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자꾸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아예 문 닫고 창고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자영업의 험난한 여정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을 창업하고 1년을 못 버티시는 분들이 35% 정도 된다고 해요. 대략적으로 10명 중 4명은 1년을 못 견딘다는 거죠. 그리고 5년 동안 버티시는 분들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년 동안 버티시는 분들은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꽤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역시 가장 고비는 창업하고서 1년까지가 되는 것 같아요. 꼭 장사가 아예 안 되거나 하지 않으셔도 생각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수익이 안 나니까 1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판가름이 나거든요. 이 사업을 계속 할지 말지 판단이 선다는 거죠. 정말로 매출이 아예 안 나와서 폐업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 적성에 안 맞거나 내가 생각했던 자영업의 현실하고 좀 다르거나 빨리 그냥 차라리 접는 게 낫다 이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희 매장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신도시가 2년 전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마트24가 폐업을 한다고 해요. 폐업하면은 저희 물건 대주시는 분들이 그 폐업 물건을 저한테 떨이로 가져오십니다. 그러면 저는 싼 값에 그거를 매입을 하고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 1년 반 정도 매장을 운영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매출이 생각만큼 안 나오니까 폐점을 한다고 하는데 폐점할 때 보통 위약금 있는 거 아시죠? 그 메이저 브랜드들은 그 위약금이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3천만 원 물고서라도 지금 빨리 접는 게 앞으로 이득이라고 판단을 하셨겠죠. 거기 사장님께서는. 처음에 오픈을 하시고서 경쟁점이 9개가 들어섰다고 해요. 주변에. 말 다 했죠. 제가 간혹 신도시는 위험할 수 있다. 리스크가 크다.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게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완전 중심 상권에서는 대박이 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제 예상에는 일매출 450, 500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상상권 상위치나 하상권 상위치로 가시라고. 근데 이 이마트24는 상상권 하위치였던 거예요. 월세는 중심 상권하고 거의 비슷하게 15평에 300만 원이었다고 해요. 월세 300이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월세 300 내려면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일매출이 250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안 됐었겠죠, 아마도. 내가 먼저 차렸는데 주변에 경쟁점이 생겼다. 다른 데가 잘 돼서 내가 나중에 나눠 먹게 하려고 들어갔다. 뭐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매출이 안 나왔으니까 분명히 그 폐점하는 사장님은 경쟁점이 생길 거를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당연하죠. 이 정도 상권에 이 정도 유도인구가 있으면은 경쟁점 한 3, 4개 정도 들어올 수도 있겠다 예상을 하셨을 텐데 생각보다 경쟁점이 더 들어와서 아마 예상했던 수익이 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블록 정도 되는 규모의 9개가 있다고 하니까 그 9개의 경쟁점 중에서도 분명히 울며 겨자 먹기로 위약금 때문에 억지로 버티시는 분들이 되실 겁니다. 문제는 이 폐점하는 그 자리에 또 다른 편의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취업이 힘드신 분들 몇천에서 많게는 1억 가까이 또 돈을 투자해서 이 자리에 들어가십니다. 꼭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종으로라도 들어갑니다. 그럼 또 망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사장님이라고 열심히 안 했을까요? 엄청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위약금 3천만 원은 물면서까지 폐점할 생각을 하셨으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마음고생, 몸고생. 저는 거기 사장님하고 일면식도 없지만 정말 고생 많으셨고 어려운 결정하신 거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창업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남들 말만 믿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말리고 싶어요. 자신 있다고요? 자신감 없이 시작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보통 자영업을 창업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인테리어, 임대 보증금, 권리금, 가맹비, 물때 비용 이 정도일 거예요. 만약 하시다가 중간에 실패하시더라도
건질 수 있는 돈은 임대 보증금과 물대비 정도가 될 겁니다. 권리금, 가맹비, 인테리어 비용은 고스란히 날리는 돈이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 아니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나오면 되지 이러실 텐데 글쎄요.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 그럼 망하는 사람들은 걱정 없겠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나오면 되니까. 하지만 폐업하는 점포에 누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갑니까? 누가 제값 주고 들어갑니까? 사장님은 망하는 매장에 권리금 주고 들어가세요? 간혹 가다가 눈먼 사장님들이 계시죠. 하지만 그런 분들 찾기는 쉽지가 않고 또 그런 분들을 만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계속 손실을 감수하면서 새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되죠. 제가 늘 강조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투자하셔서 좋은 자리에 들어가시든지 차라리 임대료가 싼 외곽 지역으로 나가시더라도 그 외곽 지역 중에서도 그나마 가장 좋은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창업하실 땐 이것저것 고려할 게 너무 많죠. 위치, 투자비, 인력 수급, 영업시간, 고객층, 요즘 트렌드, 유지관리, 주변에 경쟁점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나의 능력, 내 적성, 건강상태 등등 너무 많죠. 오래 버티시려면 여러 가지가 잘 버무려져서 조합이 돼야 돼요. 맞아 떨어져야 돼요. 요즘 이게 핫하다니까 차리고 누가 좋다 그러니까 차리고 매물이 싸게 나왔다고 해서 인수인계 받고 마땅히 할 거 없으니까 차리고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장사만 잘 되면 돼요. 하지만 신규 창업자 10명 중에 1년을 못 버티시는 분들이 35%라고 하죠. 이분들이 이런 경우에 속하지 않을까. 앞에 말씀드린 장사가 잘 되기 위한 조건들은 창업할 때뿐만 아니고 꾸준히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숙제예요. 지금 장사를 오랫동안 잘 유지하시는 분들도 100이면 100 계속 노력하실 겁니다. 근데 하물며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조건을 안 따져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몇천만 원씩 투자하실 거예요? 그건 그냥 길에 돈을 뿌리겠다는 겁니다. 몇 년씩 회사 다니면서 모았던 돈을. 창업하시려는 이유는 각자 다 다르고 목적을 어디에 두든 돈이 좀 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다들 생계형이잖아요. 취미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작년 한 해 동안 도소매, 음식, 숙박업의 폐업률이 89%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진입장벽이 낮아서 가장 많이 창업이 이루어지는 분야죠. 그렇기 때문에 폐업률도 가장 많습니다. 이 폐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권리금을 제대로 받고 빠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예 탈탈 털려가지고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10명 중에 9명은 폐업을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동료들 사이에서 평균만 유지하면 됩니다. 부서에서 아니면 회사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만 가면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근데 자영업을 왜 험난한 여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냐면 평균만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 할 일만 하고 있잖아요. 옆에서 포식자가 절 잡아먹어요. 그게 자영업이에요. 직장 다닐 때는 누가 저를 잡아먹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 혼자 진급을 하든지 월급을 더 받든지 아니면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든지 그건 그 사람인 거고 나를 죽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영업은 옆에 경쟁점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겁니다. 회사로 예를 들면 우리 부서에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는데 사장님이 1,000만 원을 주고 저희 보고 알아서 능력껏 나눠 가지래요. 월급을 공평하게 딱 3등분을 해서 나눠 가지면 좋겠지만 각자의 능력이 다 틀리잖아요. 내가 쟤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왜 똑같이 가져야 되지? 시간이 흐를수록 능력에 따라서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몇 개월 정도는 그대로 사이좋게 잘 가져가다가 조금 지나니까 집에서 와이프가 여보 당신은 월급 좀 안 올라? 아빠는 왜 항상 월급이 똑같아? 이런 얘기 들어봐요. 곰곰이 생각이 되죠. 연차가 쌓이면서 월급이 오르긴 올라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을 하죠. 그래 저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한 30만 원 정도는 더 가져가야 될 것 같아. 월급 330으로는 우리 네 식구 먹고 살기가 힘들거든. 한 400 정도는 가져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동료 중에 누군가는 7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400, 한 친구는 300, 결국엔 500, 300, 200 능력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자영업의 생태계입니다.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수요에서 서로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끼리 나눠먹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낙후되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마련이죠. 그리고 더 처절한 게 뭐냐면요. 회사에는 내가 투자를 안 하잖아요. 자영업은 내 돈이 들어가잖아요. 내 피 같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내 전재산이 털리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전재산을 터느냐, 이 싸움이에요. 결국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내가 저쪽 경쟁점을 찍어 누르지 않고서는 내가 죽는데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자꾸 나오네요. 그럼 저는 왜 이 자리에 편의점을 차렸느냐, 네가 그렇게 힘들다면서 너는 왜 편의점을 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 동네에 40년째 살고 있습니다. 나고 자란 곳이고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주변 땅들의 정보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동네 땅에 대한, 건물에 대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소 5년은 독점할 수 있겠다. 언젠간 제 예상이 틀려질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CU에서 다녀가셨어요. 전환할 생각 없냐고. 저는 지금 개인 편의점이니까 지원금을 좀 주신다고 전환할 생각 없냐고 왔다 가셨는데, 왜냐? 주변에 차릴 데가 없거든요.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서든 차릴 수는 있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장사가 안 될 게 뻔하거든요. 다른 데 차리면.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편의점을 오픈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브랜드는 저희 매장에 다 다녀갔어요. GS, CU, 세븐, 미니스톱, 이마트24, 그리고 IGA 마트까지. 뭐 어쨌든 확실히 믿을만한 뭔가가 있지 않고서는 그냥 내 감으로 처음 보는 자리에 누가 저기다 차리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내 느낌에 저기다 하면 될 것 같네. 생판 모르는 곳인데 거기 GS 있는데 GS 잘 된대, 거기 옆에다가 CU 차리면 될 것 같아. 아니면 거기 삼겹살집 있는데 엄청 잘 된대, 거기 옆에다가 설렁탕집 하면 잘 될 것 같아.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귀가 쫄깃해가지고 쉽게 발을 내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장담은 못 드리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폐업률이 90%라잖아요. 도소매, 숙박, 음식점이 10명 중에 1명 남는다잖아요. 그 10대 1로 싸워서 1명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창업한 지 2년 반 정도가 됐습니다. 오래된 편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크게 돈을 벌고 있지는 않은데 쉬면 이것마저도 못 버니까 이 고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식한 방법으로 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그래도 매출이 떨어지지 않는 걸 보면 나름 선방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오늘은 자영업의 험난한 여정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경각심을 드리려다 보니까 다소 표현이 과격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부디 너무 쉽게 차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시고 좋은 결정 내리시는 데에 제 영상이 자극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결정이라는 거는 반드시 수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저희 사장님들 돈 안 날리고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초 개인 편의점 채널 개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